이번 주식 사태에 대해 경제부 최은미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몇 번 다뤘지만 개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CFD 거래라는 게 정확히 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신용거래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가진 돈보다 2.5배 더 주식을 살 수 있고 수익도 손실도 그만큼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당연히. 네네. 그런데 이 CFD 계좌에서는 100만 원으로 250만 원어치 주식을 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주식 가격이 만약에 2배가 됐다. 그러면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고요. 반토막이 났다 하면 손실도 더 많이 산 만큼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수십억 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 100명과 직접 상담을 진행한 집단소송 변호사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문의 주신 분은 오늘까지 하면은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 되시는데 금액대는 인당 기본 10억 되는 것 같아요. 한 분당 뭐 60억이신 분들이 10분 같이 무더기로 오신 분들도 있고 금액은 1000억대가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변호사를 찾아온 사람들의 손실액만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찾아온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뭐 그 액수는 뭐 기하급수적입니다. 이런 일을 벌인 사람과 조직들 보통은 뒤로 숨잖아요. 그런데 어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먼저 인터뷰를 자청했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잘못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지만 네. 본론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신도 40억 이상 손실을 봤다면서 이번 사태로 수익이 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이번 사태의 범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8개 종목이 갑자기 하한가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이익을 본 사람, 그러니까 폭락 직전에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주장입니다.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하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모르죠. 오르기 전에 아니 폭락 직전에 팔아서 수익 본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 바로 다우 키움그룹의 김잉래 회장인데요. 하한가 사태를 맞은 8개 종목 중에 다우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최대 주주거든요. 네. 그런데 그 폭락이 이루어지기 정확히 2거래일 전에 140만 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시가로 60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네. 김 회장이 판 가격이 주당 4만 3천 원 정도거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주가가 좀 올라서 그나마 올라서 17,000원 정도니까 만약에 오늘 팔았다면 200억 밖에 안 되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200억 수준으로 쪼그라드는 수준이라 이틀 만에 거의 4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400억을 더 번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는 정말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김 회장은 CFD 거래를 알선하고 있는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의심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시장 참여자로서 하락 조짐을 먼저 눈치채고 움직인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키움증권 대표가 직접 오늘 기자들을 만나 해명했는데요. 직을 걸겠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가 없어요. 저도 어렵게 이제 사장이 됐는데 제 직을 걸 수 있습니다. 아주 우연이고 공교롭게도 그게 이틀 후에 된 겁니다. 그 란더건 대표라는 분은 저희는 알지도 못하고 회장님도 알지 못하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엮는 거죠. 어쨌든 금융당국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고점에 팔아치운 사람 혹시 또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너인데요. 김영민 서울가스 회장도 하한가 사태 4거래일 전에 지분 10만 주를 주당 45만 원에 팔았습니다. 450억어치죠. 만약에 오늘 팔았다면 120억밖에 얻지 못했을 네. 겁니다. 4일 차이로 330억 원을 더 벌었습니다. 이 회사 역시도 공교롭게 시기가 맞물렸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렇게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들 다 흘려듣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금융당국도 우연의 일치로 봐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단계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매도로 이득을 본 오너도 오너지만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뭐 필연이라는 말도 있듯이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